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준비물은 네이버 카페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올려놓은 63회, 64회 전산세무위급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데이터를 좀 점프를 많이 띄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80회를 깔았다가 79회를 깔았다가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물론 시중에 있는 그 교재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통합해가지고 회사만 바꿀 수 있게 해놓긴 했는데 그 데이터들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에 있었던 최근 데이터베이스는 그 파일 하나에 다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게 뭐냐면 그 문제 회차별로 감독관 번호를 다 적어놨죠. 그냥 이제 그걸 보시면서 바로바로 좀 신속하게 넣고 로그인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물은 63에서 80회까지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준비물이라 함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폴더가 다 63회부터 80회까지를 이렇게 만들어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빨리 설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29페이지죠. 29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을 보면서 오늘 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 딱 두 주 동안 부가가치세 관련된 실무 연습을 했었다면 오늘부터는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오는 소득세법 관련된 실무 연습을 할 겁니다.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사원 등록 관련된 문제, 그 다음 급여자료 입력,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오른쪽에 있는 급여자료 입력과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은 매회 출제되고 있죠.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원 등록 같은 경우도 요 사원 등록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우리 사원과 그 사원의 부양가족 명세를 등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 등록하는 이유가 오른쪽에 보이는 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잘 넣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연관된 겁니다. 사원 등록 요 부분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요거는 연관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거고, 오늘은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 입력 요거 연습을 할 겁니다. 먼저 급여 자료 입력부터 해볼 겁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급여 자료 입력이 나오죠. 자, 요거를 보시면서 우리가 미리 핵심 요약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들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것만 먼저 정리를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과세 요건입니다. 우리가 직원에게 앞으로는 이제 급여를 계속 줄 거고요. 급여도 기본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급여들을 막 주거든요. 돈을. 항상 여러분은 나는 회사다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비과세 되는 게 뭐가 있는가 그걸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앞에 프린터 하나 가져가세요. 자, 비과세 되는 거는 첫 번째 시간 외 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연장 근로 나 원래 6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좀 더 일했다든지, 야간은 야간에 일했다든지, 휴일은 휴일날 일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하면 보통 1.5배를 받는 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밑에 보세요. 생산직이면서 월 정액급여가 19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직전 연도 작년에 총급여액이 이건 1년 단위입니다. 2,500만원 이하였던 사람, 이 사람들은요 추가적으로 받는 이런 시간 외 근무 수당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90만원이면 많이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지금 여기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생겼다고 해서 요거에까지 과세를 해버리면 너무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 반대로
생산직 근로자면서 월정의 급여가 190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과세이냐 비과세이냐 그거 관점을 일단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혹은 또 작년에 번 돈이 2,500만 원이 넘어가면 이 사람은 과세입니다. 뭐 적게 버는 거 아니다 이거죠. 좀 많이 버네.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 주지 않겠다 입니다. 그리고 과거 기출문제를 보시면 한 번씩 150만 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190만 원으로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90만 원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것들 다 문제 풀면서 저희가 적용을 시킬 거니까 그때그때 정리를 또 할게요. 그 다음 식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직원한테 이제 식대를 줍니다. 먼저 첫 번째, 별도의 식사만 제공한다. 회사에 구내 식당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직원들이 다 식사를 얻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득이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밥값 줄였잖아요. 근데 이제 구내 식당에서만 무료로 밥을 제공하면 그 직원이 밥을 먹었다고 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두 번째, 식대를 제공할 때 회사에서 식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구내 식당 없는 데서는. 그러면은 1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들이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회사에서 구내 식당도 있고요. 식대도 줍니다. 그러면 일단 구내 식당 거인 식대, 요거 식사 제공, 요거는 비과세. 그리고 추가적으로 받는 식대는 모두 과세입니다. 요 부분도 세 가지로 구분하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 받는 요건부터 봅시다. 본인의 소유 차량을, 직원이 자신의 차량을 그 다음에 직접 운전하여, 두 번째 키워드 업무 수행에 이용입니다. 출퇴근용은 업무용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본인 차량 말고 배우자 차량, 회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업무 수행에 썼다 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따로 없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말은 이름에 보이시다시피 자가 차량을 가지고 운전을 했구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래 네 차를 썼으니 고맙다라는 의미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비과세. 하지만 자기 차량 말고 남의 차량 들고 와서 혹은 회사 차량 들고 와서 업무 수행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과세 혜택 없다. 자, 그래서 뭐 다른 부분보다는 지금 보셨던 요 본인 소유 차량이냐, 그 다음 업무 수행이냐, 이게 일단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밑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문제로 나올 때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육아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일단은 키워드는 6세 이하인 자녀를 위해서 보육을 할 때 드는 돈, 그거를 회사에서 지원해준다. 그럼 개인 입장에서 또 이득이 생겼죠. 세금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이득 생기면 무조건 다 걷어가려 하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비과세 인정해 줄게 해요. 자, 그래서 10만원 한도 비과세 처리합니다. 한도 이거는 또 일단 지금은 눈으로만 찍어 놓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또 뭐 입력하거나 할 때 다 이런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등록을 해주니까요.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연구보조비나 취재수당이라는 게 또 있어요. 뭐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이런 거는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해주는 혜택이 있다. 일단 그래 아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제 80회 다시 1번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깔아주세요. 80회 각자 컴퓨터에 있는 걸 깔아주시면 됩니다. 감독관 번호는 제가 드린 프린트를 참고하셔서 넣으십시오. 자, 보시다시피 창 하나가 떴고요. 이제 이 창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하시는 소득세법 관련된 거는 위에 탭이 총 3개가 있는데 세 번째 탭으로 가시고 여기 있는 왼쪽에 위에 보시면 탭들이 보이시죠?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입력을 해볼 겁니다.
우선 지금 하시는 거는 급여 자료 입력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칸을, 두 번째 메뉴를 쓸 건데 우선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홍수연 팀장의 수당 등록, 요거 체크하겠습니다. 수당 등록. 그 다음에 10월분 급여 자료 입력, 요것도 체크하세요. 입력한 후 지금 미션은 보통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이 문제는 추가 미션이 있습니다.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줄 거 놓으세요. 이 문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메뉴를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급여 자료 입력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이 나왔죠? 항상 맨 처음에는 몇 월 달이냐 요걸 먼저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문제에 적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10월 오케이 넣어주시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여기 날짜 넣는 칸 보이시죠? 날짜도 책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른쪽 위에 보세요. 10월 31일 보이시죠? 31일 부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31일이라고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원 이름이 두 명이 뜹니다. 요거에서 또 주의사항은요, 문제에서 사원 이름을 누구라 했는지를 꼭 잘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홍수연이라고 했기 때문에 홍수연 클릭하시고 얘한테 이제 오른쪽 이런 부분에 넣어야 돼요. 자, 근데 급여 등록은요, 요 메뉴에서 꼭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왼쪽 위에 수당 공지라는 메뉴 보이시죠? 요거를 항상 먼저 눌러주셔야 돼요. 얘를 먼저 1차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뭘 하느냐 하면 지금 수당명들이 막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과세냐 비과세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과세냐 비과세냐를 구분부터 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문제에서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정보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부터 하셔야 되냐면 항상 비과세가 무엇이며 과세가 뭐냐, 그러니까 비과세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찾으시냐면 밑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밑에 이렇게 내용들이 적혀 보이시죠? 요걸 하나씩 찬찬히 읽어가면서 비과세 체크부터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수당 등록 시 불러오는 항목은 그대로 두고 급여명세서에 적용된 항목 이외의 항목은 사용여부를 여기만 줄 거 넣으세요. 사용여부를 불허하시오. 이 말은 안 쓰는 거는 불허해란 뜻입니다. 이따가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당사는 모든 직원에게 식사 제공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식대 10만원 동그라미. 지금 두 개가 이중 혜택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비과세가 되는 건 식사 제공 요겁니다. 요 위에 비과세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식대 10만원 위에다가는 그냥 과세입니다. 식대가 비과세가 되려면 일단 이렇게 식사 제공 자체가 없어야 되고 그냥 회사 자체가 그냥 식대만 줘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식사 제공하니까 식대는 과세야. 그럼 위에 보세요. 식대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과세란 뜻이거든요. 근데 적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표시할 때 비과세만 표시하면 되거든요. 과세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본인 명의의 차량, 본인 명의 동그라미 치시고, 업무 목적 동그라미. 키워드 두 개가 다 나왔죠? 그러면 얘 자가 운전 보조금 20만원 보이시죠? 얘는 비과세입니다. 어디에다 표시하는지 보세요. 위에 표 안에 자가 운전 보조금 보이시죠? 요 왼쪽에다가 B라고 적어 놓으세요. 동그라미 해가지고. B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세요. B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여기까지면 이제 이 문제 풀 1단계는 다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 2단계가 밑에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보이시죠? 이거 아까 두 번째 미션이었죠?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뭐 주냐면 전월 미환급세액 54,000원 보이시죠? 이거 줄만 꺼놓으세요. 이따가 마지막에 쓸게요. 전월 미환급세액 이 정보는 나중에 마지막에 쓰겠습니다. 됐죠? 체크 끝났고요. 지금 현재 비과세는 자가운전 보조금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줄 보시면 적용된 항목 이외의 항목, 그러니까 안 쓰는 거는 다 불허하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었던 건지 보겠습니다. 자, 메뉴 띄우시고,
자, 이 왼쪽 거를 같이 보면서 제가 해볼게요. 먼저 기본급은 여기 있는 기본급여거든요. 사용 여부 여기 오른쪽입니다. 이 오른쪽 위인데 보시면 여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지금 뭐 수준 영어 못하네요. 어차피 기본급은 항상 과세입니다. 그 다음 상여도 과세, 그 다음 직책수당 있죠. 이것도 과세. 그 다음 월차수당 보세요. 왼쪽에 월차수당 있나요 없나요? 요 표에 여러분들 책 보시면 되죠. 없죠. 이게 아까 그 말이에요. 안 쓰면은 안 나오게 해라, 부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로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직책수당은 지금 부로 돼 있거든요. 직책수당 우리 써야 되죠. 여러 하겠습니다. 지금 쓸 거 안 쓸 거 이제 조절하고 있어요. 직책수당. 그 다음 식대 보세요. 우선 식대가 있긴 한데 왼쪽에 비과세라 돼 있죠. 우리가 쓸 식대는 과세 식대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비과세 식대는 안 쓰겠습니다. 부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등록할 거예요. 등록하는 법은 8번 쪽에 빈칸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비과세, 과세 비과세 쪽에 클릭하세요. 코드 말고 과세 구분입니다. 그리고 1번 과세 클릭 혹은 1번 누르셔도 돼. 그 다음에 식대라고 누르세요. 식대라고 입력.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그냥 식대라는 이름의 과세 항목 하나가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식대는 요런 걸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던 비과세 식대는 부라고 했으니까 안 쓸 거예요. 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보이실 겁니다. 비과세라고 잘 등록되어 있고 오른쪽에 여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야간 근로수당인데 지금 보시면 왼쪽에 야간 근로수당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요거는 부로 갑니다. 여기서는 안 쓸 거니까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 확인 보이십니다. 확인 누르시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가운데에 있는 요 칸들 있죠. 이게 우리가 입력할 것만 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시키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시키는 대로. 만약에 안 시키면 그냥 그대로 두고 필요한 것만 등록해서 써도 되기는 돼요. 자, 그럼 이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금액들을 보시면서 넣을 건데요. 기본급여 300만원 넣으시고 지금부터는 쉽습니다. 단순 입력입니다. 다 넣으세요. 지금 월차수당은 없는데 들어가 있네. 지금 일단 식대까지 넣을게요. 자, 일단 저는 지금 월차수당이 나오는데요. 월차수당도 여기로 가서 요거 부라고 하겠습니다. 월차수당은 난 안 쓸 거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월차수당이 사라졌죠. 이게 자기가 쓰는 것만 남겨놓으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국민연금부터 해서 금액들 보이시죠?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래도 금액이 맞나 안 맞나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고용보험 25,350원 이상 없고 자, 소득세도 넣습니다. 그대로 지방소득세 들어갔고 됐죠. 농특세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잘 넣었으면 잘 넣었는지 확인은 나중에 답지나 이런 걸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시키는 1차적인 작업은 완료했고 이제 2차적인 작업으로 갑니다. 2차적인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요건 일단은 끄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보시면 세 번째에 있어요.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띄우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입력했었던 그 문제가 10월이니까 다 10월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하시면 소득세는 자동으로 로딩이 됐습니다. 전월 미완금 넣는 칸만 알려드릴게요. 요 왼쪽 제일 밑에 보세요. 요 왼쪽 제일 밑에 아까 전월 미완금이 54,000원이었죠? 54 넣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끝. 그리고 이걸 이제 끄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하죠. 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어렵진 않아요. 어디에 넣는지만 기억하세요. 왼쪽 맨 아래에 전월 미환급이라는 빈칸이 있습니다. 뭔지 알 필요 없어요.
지금 요 실무 특강에서는 제가 뭐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까지 자세하게는 못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만 어떻게 입력하는지 아시면 돼요. 그리고 최대한 단순 입력을 많이 하셔서 부분 점수를 획득하시면 돼요. 사실 이게 뭔지는 일하면서 배우면 돼요. 혹시나 이제 그런 일을 하시게 된다면 그때 가서 배우면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하면 80-1번 문제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79거든요. 자, 데이터를 다시 깔겠습니다. 이거 다 끄고 그 다음에 79에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컴퓨터가 그래도 여기는 느린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그 준비를 잘 해놓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겠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박지성에 박지성을 내모시세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다음 기본급은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입력이 예전에 우리가 주기로 했는데 당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을 검토한 후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자, 아래에 제시된 급여 체계로 구분하여 대표이사의 수당 등록과 자 1월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 급여 말일 지급 말일 동그라미 이거 날짜입니다. 사항을 반영하라. 단 관련 수당 등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론 정리했을 때 비과세 될 수 있었던 항목들이 몇 개 있었죠. 걔네들 이름이 있기만 하면 다 비과세로 봐라는 뜻이에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 이거 줄 거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봤던 건 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 공제 항목은 입력하지 않으며 수당 등록에 해당 없는 것은 불허한다. 안 쓰는 거는 불허해라 이 말이에요. 안 쓰는 거는 불허하라. 자, 그럼 요것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조금 올려서 자, 프로그램 띄우시고 원천징수 급여 자료 입력 딱 보면서 할 건데요. 아까 몇 월이었죠? 1월? 몇 월이었지? 1월. 그 다음 말일. 일단 박지성 있는 거 확인했어요. 자, 먼저 비과세가 될 만한 것부터 찾을게요. 먼저 식대 찾았습니다. B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도 B, 육아수당도 B, 연구보조비도 B. 이거는 이제 앞에 거 여러분 지금 넘겨서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아직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다 식대부터 연구보조비까지는 다 B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볼까요? 등록되어 있는 거. 자, 위에 수당공제 누르세요. 자, 기본급은 쓸 거고 상료는 안 쓸 거니까 부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지금 부로 눌렀는데 금액이 존재한다 하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다른데 저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안 지워져요. 그 다음 직책수당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월차수당 부. 월차수당은 왼쪽에 없습니다. 그 다음 식대 비과세가 잘 등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대는 쓸 거고요. 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쓸 겁니다. 그 다음 야간근로수당은 없으니까 부. 그 다음 보세요. 지금 두 가지만 더 등록하면 되거든요. 육아수당 등록할게요. 먼저 2번 비과세 하세요. 지금은 비과세를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수당 등록에다가는 육아수당이라고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 이 책에 적혀있는 그대로 육아수당 하시고요. 그 다음 유형이 중요한데요. 유형은 지금 마우스를 제가 올리니까 밑에 말풍선 뜨면서 코드 도우미 F2번이라 떴죠. 눌러볼게요. F2번.
여기에서 유가수당 쳐보세요. 이게 한도를 제가 기억할 필요는 굳이 없다 했었던 이유는 프로그램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자, 육아수당과 마찬가지로 연구보조비. 자, F2번 했고요. 또 연구보조 한번 쳐보세요. 자, 지금 뭐 많이 떴죠? 여기 가로 보시면 기업 부설연구소랑 제일 연관관계 있을 것 같은 거는 기업연구소 보이세요? 요걸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등록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자, 숫자는 있는 그대로 넣겠습니다. 학년 아까 안 짜졌고, 자, 금액이 잘 들어갔는가 확인하시려면 비과세가 보세요. 여기에 들어간 비과세가 60만원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넣은 바에 의하면 비과세는 총 60만원으로 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떴으면 입력이 잘 된 겁니다. 쉽죠? 이거는 진짜 뭐 어려운 거 없어요. 78-1번 하겠습니다. 자, 78에 설치합시다. 자, 이거 아까 80회에서 했었던 것처럼 두 번째 미션도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말 보이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작업해야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보겠습니다. 오늘 왠지 빨리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만에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좋죠? 네.
진짜 너무 좋아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체크 들어갑시다. 이종석 사원,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요거는 두 번째 미션.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해당 없는 수당은 부로 표시해라. 안 쓰는 거 안 보이게 해라. 특이사항 갑니다. 급여 지급일 매달 말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 충족이라 나왔죠. 그러면 여기 가셔서 식대 왼쪽에다가 B라고 하나 적어 놓고 자가운전 보조금 옆에도 B라고 하나 적습니다. 그 다음 전월 미환급세 15,000원. 이거는 줄만 꺼 놓으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넣으러 갔던 곳에 가서 넣으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입력 들어갑니다. 먼저 급여 자료 입력을 띄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1월이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1월입니다. 그리고 말일이니까 31일. 자, 사람 이름 김한방이 아니라 이종석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자, 첫 번째로는 수당 공지를 먼저 누르자 했어요. 자, 보시다시피 기본급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상여 안 씁니다. 직책수당 안 쓰고, 그다음 월차수당 안 쓴다.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둘 다 비과세라고 적혀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쓰고, 야간근로수당은 안 씁니다. 됐죠? 그리고 확인. 자, 그럼 3개만 남았네요. 요 금액을 넣겠습니다. 200만원, 12만원, 20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얘네들도 넣어야 되겠죠. 국민연금부터 해서 넣어볼게요. 국민연금 176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금액 확인하세요. 13130239 소득세 20170239 20102359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득세는 중앙정부에 내는 거고요. 지방소득세는 여러분들로 치면 부산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10%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1단계가 끝났으면 요거 끄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1월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쪽에 전월 미환급에다가 책에 문제에 적혀있던 15,000원 넣으시면 끝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끄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하죠? 자, 지금까지는 조금 간단한 문제들 위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77-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76-1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77회 갑시다. 자, 이 문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77회 갑니다. 요거는 좀 알려드릴 게 몇 개 있어요. 우선 키워드부터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직 사원 조인호 사람 이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수당 등록과 1월 체크 하시오. 그 다음에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하라. 안 쓰는 거 없애란 뜻이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부터 갑니다. 항상 요거는 추가 자료부터 보시면 돼요. 자, 급여 지급일은 말일이다. 말일 체크하셔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회사는 구내 식당은 없어요. 그리고 별도의 식사 제공 없어요. 이 말은 왼쪽에 있는 요 식대가 비과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라고 적어주세요. 요거는 이제 아실 거고 그 다음 조인호 씨는 자격수당을 받는다. 받는 거 상관없고요. 이건 비과세 항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수당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 그냥 과세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등록해서 쓰면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 여기 세 번째가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조인호 씨는 자기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업무용으로 쓰는 건 알겠는데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쓴대요.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보이시죠? 요거는 뭐 받을 수는 있지만 비과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대기 되지 않는다.
그 다음 만 2세, 만 5세 보이시죠? 자녀에 대한 육아수당. 육아수당의 키워드는 6세였죠? 그러니까 6세 미만이었나? 6세 이하네? 6세 이하이면 됩니다. 그래서 육아수당 옆에도 B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과세는요, 식대와 육아수당이네요. 자, 프로그램, 원천징수, 급여자료 입력. 1월이고, 말일입니다. 이게 왜 말일, 요걸 제가 체크를 해야 되냐면, 한 번씩 25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20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진짜 사소하잖아요. 그런 거 실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기본급 있고, 상여 있고, 그 다음에 직책 수당은 없고, 직책은 부. 그 다음에 월차 없네요. 부. 식대는 아까 비과세였고, 자가운전 보조금 부로 하신 다음에 밑에다가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여기 있고, 지금 야간이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모르겠죠. 근데 우선은요, 야간 근로수당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지금은 일단 비과세를 해서 등록시킬게요. 요거는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자격수당이 없으니까 하나 새로 자격수당 등록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자격수당은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 육아수당은 위에 따로 없죠. 네, 육아수당도 하나 합니다. 근데 육아수당은 비과세였습니다. F2번 육아수당 등록 다 완료. 확인. 자, 입력부터 해볼게요. 기본급, 상여, 식대,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자격수당, 육아수당. 일단은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것도 넣을게요. 오른쪽 없네? 밑에 있네. 밑에 넣겠습니다. 국민연금, (080)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소득세가 금액이 다르잖아요. 요거를 넣으셔야 돼요. 소득세가 47620으로 바꾸십니다. 그럼 지방소득세도 4760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제계가 209 요거. 그러니까 이 공제계랑 왼쪽 아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내가 넣은 공제계랑 같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짚고 넘어갈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세요. 야간 근로수당 이야기부터 할게요. 야간 근로수당. 지금 야간 근로수당의 수당 공제는요, 비과세라고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연 240만원 한도로. 근데 지금 전체적인, 여기 보세요. 비과세 보이세요? 비과세가 지금 얼마만 비과세가 혜택을 받았냐면 20만원만 받았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받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식대에서 10만원 혜택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육아수당에서 10만원 혜택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당공제를 띄워보시면 식대가 월 10만원 한도의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육아수당이 월 10만원 한도의 비과세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야간 근로수당도 비과세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들어갔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거는 뭐냐면 야간 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부분에 보면
생산직일 것. 맞죠? 근데 지금 77회 문제 나중에 다시 볼게요. 77회로 갈게요, 다시. 영업직이라 돼 있어요. 이 말은요, 뭐냐면, 자, 요 프로그램 창에서 보시면, 여기 사원 등록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아직 요건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눌러보세요. 조인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오른쪽에 10번 보세요. 이 사람이 생산직이냐 아니냐를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직이면서 야간근로 비과세 혜택이 있다. 여기 둘 다 1이 돼야지만 아까 그 야간 수당 있죠. 거기에 금액을 넣으면 비과세로 반영을 시켜주는 게 프로그램에서 세팅이 돼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냐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야간 근로수당 보자마자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제조업인가를 먼저 따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뭐 급여가 총 얼마였는가를 따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안 따져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문제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야간 근로수당이라고 해서 비과세라고 돼 있는 걸 넣었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 영업직인데요 하면서 비과세 안 됩니다 라고 지가 알아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인지 과세인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물론요, 이제 또 다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 영업직이란 말이 뭐 생산부라는 말로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의 월정의 급여가 얼마인지, 총급여가 얼마인지를 따져보시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꼼수가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사원 등록 눌렀죠? 그럼 여기에 아마도 1이나 돼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자기가 직접 찾아가면서 보셔도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을 좀 아시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77회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6회는 바로 할게요. 두 문제만 더 풀고 쉬겠습니다. 우선 76회 갑니다. 프로그램부터 깝시다. 이게 보시다시피 기출문제별로 수험 번호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때가 있고 이제 내가 넣어야 되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기출문제별로 조금씩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자, 76회 바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김대호이고요. 영업사원이네요. 그 다음에 11월입니다. 11월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수당 내역부터 갑니다. 식대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별도 제공이래요. 그러면 위에 보이시는 요 식대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됐죠? 식당에서 밥도 주면서 식대까지 주네. 좋은 회사죠. 근데 요거는 과세.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까 우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자면 영업사원이죠. 뭐 비과세로 등록돼 있든 상관없이 그냥 넣으면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명의 체크하세요. 이거는 본인명의라는 뜻이에요. 직원명의라는 말은 본인명의, 옆에 업무수행 체크하겠습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 육아수당 6세 이하 보이시죠? 요것도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 직무수당은 뭐 상관없이 등록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 건데요. 요 문제에서는 근데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공제 내역에 보시면 사내 대출금이라는 게 하나 보이네요.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봅시다. 넣어가면서. 자, 먼저 원천징수 급여 자료 입력 탭 띄우시고 11월 그 다음에 급여 명세가 아까 말일이라 되어 있네요. 11월은 30일까지죠. 네.
다음에 김대호 수당 공제 누르고, 자 하나씩 하겠습니다. 기본급은 오케이. 상여 없고, 그 다음에 직책수당 없고, 그 다음에 월차수당 없고, 식대는 아까 과세였죠. 그러면 밑에다가 과세 식대 다시 등록. 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맞고요. 야간 근로수당도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육아수당 쓰겠습니다. F2번 그 다음 직무수당 하겠습니다. 됐죠? 위에 있는 직책수당과는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무수당이라고 그냥 정확하게 등록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숫자 잡아 넣을게요. 식대, 야간, 육아. 육아가 들어갔나? 직무, 자가운전 보조금. 자, 우선은요, 지금 이쪽 입력은 잘 됐고요. 비과세가 30만원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사내 대출금이 오른쪽 칸에 안 보이죠? 그래서 사내 대출금을 먼저 등록을 할게요.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수당 공제 띄우시고, 요 밑에 칸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등록하면 돼요. 자, 여기로 가셔서 사내 대출금 넣어 볼게요. 자, 근데요, 공제소득 유형 보이시죠? F2번. 자, 여기서 이제 뭘 쓸 거냐인데, 자, 여기 보시면 대출금에 대한 상환액이다 이런 말이 적혀 있네요. 사내 대출금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액이다. 그러면은 대출과 관련된 거네요. 여기 2번에 보시면 대출 보이시죠? 그거를 체크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대출금과 관련된 것이니까 대출과 관련된 것이다. 확인. 그리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씩 또 입력을 합니다. 고용보험 금액이 좀 다른데 책에 있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사내대출금까지. 소득세는 책과 똑같네요. 그러면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넣으셨다면 공제총액은 916400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인데요. 지금 뒤에 있는 거는 다 문제 유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8-1에만 하고 요 챕터 마무리 짓겠습니다. 68-1번 68에 깔아주세요. 자, 뒤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고,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중도 퇴사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급여자료 입력하는 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중도에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거를 어떻게 넣을 건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 문제 읽어볼게요. 관리부 소속인 김수당 씨가 있고요. 2016년, 요거는 16년 기출이라는 뜻이고요. 7월 30일 날 퇴사를 했대요. 7월 급여, 7월 체크하세요. 지금 이제 7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 퇴사 체크해놓고 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김수당 씨의 2016년 7월분의 급여 대장 등록하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줄 오른쪽에 보시면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 금액도 반영하시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급여 자료 입력도 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금액도 대장에 반영하시오 이 말입니다. 자, 우선은 비과세부터 따져봅시다. 김수당의 급여 지급은 매달 말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 이런 말이 있어요.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시켜봐 하잖아요. 자, 그럼 식대부터 하나씩 봅시다. 식대 10만원을 받았는데 식사 제공 보이세요? 요거 비과세가 아니네요. 과세입니다. 그 다음 자격수당은 뭐 그냥 있는 거고 야간 근로수당도 이거는 그냥 넣어보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관리부 소속이죠. 이것도 과세. 육아수당 어디서 걸리는지 보세요. 만 9세랍니다. 6세 이하가 아니죠. 이것도 과세. 출근수당 과세. 지금 요거는 비과세가 없어요. 자, 그럼 입력해 봅시다. 우선은 메뉴 띄우시고 7월이죠. 그리고 말일이고 보시면은 이런게 떠요. 김수당 옆에 퇴사자라고 이름이 아예 뜨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처리는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수당 공제 갑시다. 기본급부터 우리 쓸 것부터 봅시다. 기본급 쓸 거고 상여는 안 쓸 거고요. 직책수당 안 쓰고 월차수당 없고. 자, 식대는 비과세 요거 안 쓸 거거든요. 밑에다가 과세 식대 등록.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안 쓰네요. 야간 근로수당 그냥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육아수당. 자,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할 만한 게 자격수당 우리가 추가 안 했죠. 위에 자격수당 없어요. 그 다음은 출근수당도 없네요. 이 회사는 별걸 다 주네요. 자, 확인. 입력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입력되었다면 일단 비과세는 제로, 그 다음에 과세는 355만원 입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제 항목도 넣읍시다. 자, 위에 걸 보면서 넣을게요. 고용보험도 이상 없고 주차비가 있네. 자, 주차비 잠깐만요. 지금 엔터 치니까 이래 떴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두 번째 미션이었어요. 사실 요거를 띄우려면 요 메뉴에 보시면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버튼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또 뜨기도 하거든요. 둘 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작업 뭐만 하면 되는지만 말씀드릴게요. 급여 반영 보이시죠? 얘만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아래 급여 반영. 근데 지금 좀 하기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차비 요걸 일단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넣을 거 다 넣고 중도태사자 정산을 하겠습니다. 수당공제 다시 띄어서 밑에다가 공제 항목에다가 아까 이름이 주차비 되겠네요. 그 다음에 F2번 누르시고 기타 있네요. 확인하시고 자 주차비까지 넣고 다시 한번 봅시다. 주차비가 10만원 엔터 치고 자 여기서 엔터만 쳐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네요. 여기서는 하나만 하시면 돼요. 여기 급여 반영 보이시죠? 요거 버튼만 눌러주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